자,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물어보세요. 예, 네, 알겠습니다. 예. 안녕하십니까, 선배님. 어, 예, 메카부 네. 4학년 강재현입니다.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승선 전부터 하셨습니까?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승선 전부터 한 게 아니고 배를 내려서 자동차 쪽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지. 그래가지고 89년에 배를 내려서 4년 반 타고 범양에 있었거든. 예. 내려서 자동차 쪽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한 2년 있다 회사가 부도나 본 거야.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달려 나오는데 차에 들어가는 에어컨 차 안에 들어오는 공기 필터에 대한 특허를 내고 막 일을 했거든. 음.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하면서 돈을 다 말아먹고 실패를 한 거지.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배 타러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. 93년 1월 달에. 그러니까 1993년 1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한다기보다는 아무튼 사업적인 거는 본인이 그런 사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지. 48기 항해과 나온 그 JD 솔루션이라고 그 지향성 스피커 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도 지금 사업한 지 한 10년 됐는데 사업 잘하는 것 같아. 근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많이 벌 것 같더라고. 처음에 사업하실 때,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음, 음. 초기에 그런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사업하던 때 돈이 있어가지고 아니다 차가 있어가지고 차하고 나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를 부평에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신용이 없으니까 무담보로 빌려주지는 않고 그때 주택가에 6평짜리 가게를 얻었는데 보증금이 한 3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담보로 해서 1,000만 원 빌려가지고 했지. 근데 옛날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사업자를 도와주는 제도가 없었는데 요즘은 인천시라든가 서울시, 경기도, 뭐 부산시 가면은 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장소, 그런 금융 프로그램, 그다음에 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서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사무실이나 이런 게 다 그냥 무료로 지원도 해주니까 요즘은 오히려 사업하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쉽겠지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가령 부산에 산다 그러면은 부산시에서도 도와주고 경기도에 산다 그러면 경기도 또는 경기도 군포시다 그러면 군포시에도 그런 각그 정부 조직의 그런 그거를 담당하는 인원이 배치가 돼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다고 봐. 아이템만 주고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은 지금도 성장할 수는 있다고 보니까. 네, 선배님, 저는 서용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. 제가 여쭤볼 거는, 그 사업 종목들이, 선배님께서 하시는 사업 종목들이 약간 이제 차량용 라이더 센서와 블랙박스처럼 이제 해양대 출신으로서 이제 별로 접할 기회가 없는 분야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진출을 음, 하셨는데, 음, 그 음.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진출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대학생활 때 배웠던 지식이 이제 도움이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. 나는 저 학교도 공고를 나왔어요. 금파화학공업고등학교로 광주에 있거든. 근데 공고를 나와서 뭐 그때는 학생 수가 워낙 많으니까 학교를 못 가고 목포양대를 그때 우리 전문대였으니까 재수해서 겨우 들어갔어요. 재수해가지고 영어 수학을 잘 못하니까. 근데 이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그런 그 이공계 공부들, 가령 용접도 배우고 전기 일반, 화학, 그다음에 물리, 연력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거든. 내가 그 해양공학을 배웠다고 하지만 배운 거는 그거지만 또 실제로 배 타면서 그 많은 기계들을 만나고 내연기관 만나고 발전기 만나고 항해 장비도 수리하고 하면서 배운 것들이 그게 일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다 똑같거든 장비나 이런 거는. 다만 어떤 특화된 시장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뭐 상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지. 나는 그런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지금도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때는 정말 그 날마다 일어나서 한 5kg씩 구보하고
저녁마다 한 2시간씩 묽은 나무서기 명태 말리기 이런 기합을 엄청 받았거든.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몸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기를 길러주는 가장 큰 힘이었던 거지. 그다음에 뭐가 필요했을 때 우리가 배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해하다가 뭐가 엔진이 고장 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버리잖아. 고장이 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쳐야 되잖아. 그러니까 예, 맞습니다. 나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절대 고장나는 기계는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많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분량도 다른 회사보다는 적게 나고 해서 많이 팔린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해양대를 나왔던 항공대를 나왔던 뭐 기계공학을 나왔던 전자공학을 나왔던 다 지금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실제 학문 실제 필요한 그 지식이기 때문에 다 이걸 응용하면 다 똑같더라 그런 생각이지.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인맥, 학맥,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역량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라고 하겠지. 일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사업장도 키우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누구나 사람이 똑같은 마음인데 그런 그 자기 희생 정신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. 사업한다는 건 진짜 참 힘든 일이고 그래요. 근데 남보기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책임과 뭐 의무 사항이 워낙 많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새겨서 해야 되겠지. 그 다음 질문 제가 음, 하겠습니다. 음, 저 메카학부 4학년 김태훈이라고 합니다. 어이 그래. 그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거, 그 회사가 부도나고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결심하셨는데, 그럼 사업하실 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전에 이제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우리 둘째내미 태어나서 우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웠거든. 근데 그 예, 둘째가 지금 31살인가? 2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 얘기를 났어요. 사실 이제 배를 내린 지 한 3년 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다 생활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뭐 백도가 안 되는 거지. 예, 그런 상황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했지. 내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난 친구도 안 만나고 친척도 안 만나겠다 그렇게 했어. 그래가지고 출퇴근을 날마다 하면서 영업도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영업하고 명절일 때도 거의 5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. 다 출근했지. 다만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나 혼자 사무실 앉아있기 뭐하니까 그때는 집에 가서 좀 쉬거나 애들 데리고 1박 2일로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. 이 사업이 이게 보통 마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. 남들하고 똑같이 살라 그러면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.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생활, 친구 만나는 거, 친척 만나는 거 다 포기해야 돼. 오로지 사업만 하고 사업에 관련된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하고 사업 얘기만 해야지. 뭐 인생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거나 뭐 노래 부르러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.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나 내가? 응? 아닙니다. 그 현실이에요, 현실.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실패하면은 이제 거의 나는 이게 이제 사회에서 퇴출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밤 10시까지 날마다 일하고 또 집에 가서는 그때는 DM이라고 요즘 문자로 회사 소개하고 그런 거 보내요. 그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야 되거든. 그 편지 쓰는 것도 하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손이 아플 정도로 편지를 쓰고 또 손님들한테 회사 상품 소개하려고 뭐 그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그래. 아무튼 사업이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잘 새겨들어야 되고. 앞에 질문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, 그 사업이라는 게 그 중심이 되는 한 사람이 거대한 집단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에 따른 부담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, 이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어떤 건 있었는지.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만들거나 마케팅을 할 때 사실 이게 실패하면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고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려고 그러면 사실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지. 항상 지금도 뭐 오늘도 7시에 일어나 가지고 간부들 아침 금요일마다 미팅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도 불안하고 맨날 그래. 근데 그 불안감을 극복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고객하고 이야기하고 납품될 거 이야기하고 계속 하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 거지.
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게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, 문제는 이제 이렇게 회사가 커졌을 때, 우리처럼 커졌을 때, 직원이 몇백 명 됐을 때 그런 불안감을 못 이긴다면 그것도 완전히 이제 심장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뇌졸중이 올 수도 막 그러기 때문에, 그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인드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지, 그걸 제3자가 그걸 해소해 주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강해져야 돼. 엄청 좀 차가워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. 그렇지. 그리고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거나 보편 타당성이 계류되면 또 안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, 아무튼 그런 것만 잘하면 된다고 봅니다. 다음에. 네, 다음 질문 메카사비 박범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.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자동차, 해양, 뭐 로봇 같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다른 분야로 응용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, 아니면 아예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. 우리 세대 내가 태어나던 세대의 국민소득은 100불에서 200불밖에 안 됐고, 여러분이 태어나던 세대가 2000년대 초반이면은 아마 한 2만 불 정도 됐을 거고, 지금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예요. 근데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, 또는 그 어느 국가든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, 이 소득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일상을 다 지배를 해요. 가령 내가 햄버거를 먹고 국수를 먹고 쌀을 먹고 이런 것도 각 국가의 국민 소득에 따라서 먹는 거지, 국민 소득이, 우리가 어렸을 때는 300불 국가에서는 사실 쌀도 없어가지고 맨날 감자나 고구마 먹고 또 옥수수 먹고 대다수가 이렇게 살아서,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나 나나 비슷하다고 보니까. 근데 지금 3만 불 시대가 되면서, 이 3만 불 시대는 이제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산업 안전이라든가 그다음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필요해요. 우리 몸에는 오감이 있잖아요. 오감이 미각, 후각, 청각, 시각, 감각. 그렇죠? 오감이 있는데 그 오감 중에서 라이다 센서는 우리 시각에 해당돼. 시각에.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오감, 그 감각에 대해서 이제 센서를 개발하지 않으니까 참 잘 모르겠지만, 인간의 몸이 그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뭘 보고 색깔을 인식하고 크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그런 유전의 효과라고 봐요. 근데 그게 이제 이 3만 불 시대에 맞으면서 뭘 어떻게 갈 것인가를 보면은, 우리 회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팔 때 몇 개 만들어 팔아서 마진을 많이 갈 것인가, 그 다음에 싸게 팔아가지고 많이 팔 것인가, 이런 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싸게 많이 팔자는 주의예요.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도 많이 나가는 쪽으로 팔자. 그게 가장 많은 게 자동차, 그 다음에 산업용, 그 다음에 선박용, 그 다음에 군사용, 우주항공용, 이렇게 나뉜다고 봐요. 근데 군사용이나 우주항공용은 만들면은 비싸게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게 또 숫자가 얼마 안 나오지. 그렇죠? 예,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 엊그제도 기사가 나왔지만, 그 산업용 라이더를 먼저 만든 거는, 산업용 라이더가 자동차보다 훨씬 쉽고 만들기가, 양산하기가. 그 다음에 이게 지금도 당장 가격이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산업에 적용되기 시작했고, 이게 지금은 50만 원이지만 앞으로 2년 지나면 반으로 가격이 뚝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가격이 반으로 뚝 떨어지고 5년 지나면 그 반은 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, 라이다 센서 하나가 지금 50만 원, 100만 원이지만 아마 한 5년 지나면 10만 원으로 한 10분의 1 가격 뚝 내려갈 거라고.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동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모빌리티, 그러니까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장비는 라이다 센서하고 카메라를 다 달아야 돼. 왜? 가격이 워낙 싸니까 그 싼 만큼 달았을 때 사고를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,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지. 근데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야쿠르트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이더 센서를 달 것인가? 안 단다 이거죠. 왜냐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기 소득 비례해서 모든 걸 생각해서 뭐 사고 나면 뭐 다치고 말지 뭐 이런 식이지 못 단다는 얘기예요.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도
라이다 산업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후배님들도 그 소득만큼 소득에 맞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. 이해되죠? 네. 예, 저 인도네시아나 뭐 저기 저 태국 가서 라이다 산업 한다 그러면 사람들 다 웃어버릴 걸. 그러니까 그 국가의 수준에 맞는 사업, 그 국가의 국민 소득 수준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근데 특수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여기에서도 베트남 음식이 팔리잖아. 네. 그렇죠? 예, 근데 그거 못하면은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극소수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하지만 사실은 많이 팔 수는 없겠지. 많이 팔 수는 없다는 거는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겠지만 이게 돈을 벌거나 사업으로 성장하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. 선배님께서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면은 어떤 일을 하실지 네, 궁금합니다. 이제 사실 나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해양대를 생각을 하면은 다 지금 기업가라 그랬지? 네, 맞습니다. 해양대를 생각하면 선장이 되는 항해과를 생각을 하는데 내 선배들이나 내 동기들을 봐도 내가 지금 58살인데 항해과 애들은 거의 30%가 지금 놀고 있고 기암과 애들은 뭘 해도 하고 한 65살가 뭔 일이도 다 해요. 무슨 일도 다 한다니까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똑같이 이과를 시작해서 항해과하고 기암과를 갔지만 이게 기암과가 할 일이 훨씬 많더란 얘기지.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전부 다 공대를 아들만 셋 다 공대를 갔어요. 다 공대 보내서 뭐 그래야 밥벌이 해먹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는 우리 회사에 있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약한 데가 통신과가 있었어요. 통신과. 항해기관에 200명씩이고 통신은 100명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일 그렇게 무시받고 숫자도 적은 그 통신과 사람들이 제일 좋은 데 제일 많이 가 있어요. 좋은 직장 찾고 있고. 방송국 국장은 뭐 수두룩벅석하고 막 그러니까. 근데 그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관념이 과연 맞냐 이런 얘기지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럼 뭔 일을 할래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가수가 되거나 탤런트가 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뭔 일을 한다 그러면 난 지금도 앞으로도 엔지니어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엔지니어가 맞다고 봐요. 근데 그 엔지니어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엔지니어를 하면서 사업으로 전환한 거는 또 다른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. 앞으로 저희 세대 그리고 그 앞으로 그 밑에 68기, 69기 이렇게 해양대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해양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조언자면 뭐 할 얘기는 아주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거든.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나 개인의 이기주의,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게 맞죠. 다 마찬가지. 영민이나 태훈이나 뭐 재현이도 마찬가지. 다 나를 위해 살고 내 부모를 위해 사는 거라고.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할 때 저놈은 이기주의야. 그러면 절대 성장 못해요. 항상 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맞지만 일부러 표현할 때나 겉으로 보일 때는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지. 우리가 항상 저 부산 해양대하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부산 해양대 선장한테 뭐 불이익 당했다 뭐 어쨌다 그러도 사실 그건 낭설이거든. 본인이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웠으면서 단순히 그 선장님이 그 당시에 해양대 나왔다고 해서 본인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것인가? 아니란 얘기지. 나는 우리 동문들이 자기 책임 회피하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.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웠으면서 괜히 부산 해양대 얘기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무슨 일을 하는데 뭐 누구 때문에 안 돼. 이런 핑계거리를 자꾸 댄다는 얘기지. 어차피 인생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핑계거리를 얘기하면서 나 뭐 때문에 안 됐어. 뭐 때문에 못 했어. 뭐 때문에 돈 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. 그건 어차피 자기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.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. 난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. 나 상기사 막 타가지고도 거의 뭐 그냥 잠을 기관실 안에서 잠자듯이 했어. 침대에 뭐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올라갔을까 샤워하고 한 6개월 만에 보일러 그 오토 컴퓨전
보일러 ACC라 그러지, 오토 컴퓨터 컨트롤. 그 ACC를 싹 뜯어 고쳤거든.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이 줄더라고, 2명이. 그러면 배에서 그 3기사에 대한 대우가 어떻겠어? 기관장이 아무 말도 안 하지, 그냥. 넌 뭐라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는 거지. 2기사 때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그런 성향이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다. 어차피 나나 내 가족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못 만나는 친척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친척보다 낫거든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. 네. 이거 미팅이 몇 회로 돼 있나?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? 네,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. 네네. 또 필요하면 불러. 네, 저희 알겠습니다. 그 시간 되면 거기 인천 송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번 전부 다 와라. 네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둘이서 한두 달 전에 연락해서 카톡으로 해가지고 날 잡고 와야 돼. 그냥 불 수가 없으면 나 못 만난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다들 3학년 때부터 코로나 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저 사람 만나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소통 많이 하고 또 항상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보니까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나보다 더 성장하는 후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선배님. 수고하시고 네, 저기 다음에 꼭 오고 한 번 더 화상 미팅 하든가 이렇게 해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, 네, 그래, 알겠습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 그래, 감사합니다. 그래. 감사합니다.